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10월 5일 평일이고요. 첫 번째, 지금 이게 무슨 난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가 너무 심각해졌고요. 두 번째,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키운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중단 사태로 어느 블라땡땡이라는 카페에서 실수요자들의 다급함을 좀 봤는데,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신청을 하고 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끝나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이 심사가 탈락이 될까봐 실수요자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일단 오늘 내용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를 7월 달에 했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578조 원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가 총 5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786조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20년간 세금으로 578조를 징수를 했다. 어마어마한 세수지 않습니까?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세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지가의 상승이죠. 매년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기준이 되는 이 공시지가가 상승을 하면, 자, 두 번째 뭐가 발생되냐면 이 종부세가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계속 강화가 됩니다. 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뭘 내야 되죠? 그렇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내 거입니다. 뭘 냅니까? 등록세까지 내죠. 예를 들어서 나는 4억의 아파트를 사고 5억에 팔았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세까지 냅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아파트를 나는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증여세가 또 발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세금이 정말 많이 붙는 게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자, 세금 폭탄에 매물 쏟아진다더니 도대체 1년 새 서울 경기 아파트 2만 채가 사라졌다. 10월 4일 기사예요. 자, 작년 7.10 이후에 다주택자 매매 현황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가 37%가 떨어졌고, 부동산 즉 세수 중과세로 집값 안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던 정부의 개입이 무색할 만큼 실패로 끝났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다주택자들은 집을 많이 내놓을 줄 알았던 이 정부의 상상이 반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세가 상승과 전세가가 밑에 받쳐주면서 바로 매매가 상승까지 나타났던 거죠. 이제 서울은 11억이 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수도권의 평균 매물 가격은 대략 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 가격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없고 더 많이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그 의지가 분명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를수록 오르는 집값, 9월 달입니다. 9월 상승률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5년 만에 최고치. 15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지금 06년도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자, 전국 1.52%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은 1.89%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집 사려면 연봉을 18.5년을 모아야지 서울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대략 한 3,600에서 3,800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최대한 모았을 때 한 달에 적금을 말도 안 되겠지만 200만 원 한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2,4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을 10년 동안 모은다고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 30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7억 초반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서울 집의 평균 매매가는 11억이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30년 동안 한 달에 적금을 200만 원 모은다는 가정하에 30년 후면은 7억을 모으는데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11억을 돌파했다? 살 수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규제 정책에도 갭 투자 오히려 더 늘어. 지난번에 갭 투자 설명드렸죠. 자, 내 집 마련 더 어렵게 됐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오를수록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LTV 완화, 최대 4억 원 주담대 가능. 자,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7월부터 LTV 완화가 되고 최대 4억 원까지 주담대 가능해졌으니 자, 이제 실수요자들이 뭐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던 DSR, DTI, LTV를 규제 한도를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까지는 60%고요. 실수요자 기준으로 9억까지의 구간은 50%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그것보다 더 세게 5억까지는 70%, 8억 구간은 6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이 기사가 옛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3달 전에 이 기사가 뜬 겁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들어오게끔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으나 자, 다급해진 은행, 지점당 월 5억에서 10억 정도 묶었다. 대출도 선착순이다. 10월 4일입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분명히 실수요자 완화 정책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정확하게 이 기사가 뜬 겁니다. 지금 이제는 선착순으로 받아야 돼요. 자, 명품숍 한번 가보셨죠? 백화점에서 대기줄이 몇 팀이나 있냐면은 앞에 170팀, 막 200팀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출도 그렇게 선착순으로 받아야 되는 이 시기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 상태로라면 대출 빙하기다. 이대로면 12월에 대출 셧다운이 걸려버립니다.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좀 받으셔라. 약속이 6월이고 이제 계속 올라간다. 상승하고 이제 9월, 8월 NH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처음에 들어왔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지난달 일찌감치 주거래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소식에 미리 접수를 해뒀고, 그런데 지난 1일 A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이번 달 지점에 배정된 대출 한도는 5억 원이 이미 소진됐다.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그렇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먼저 걸어둡니다. 가계약금을 쏴요. 그리고 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날짜를 잡겠죠. 자, 매매 계약서를 잡고 나서 중도에 조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잔금일에 다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계약금을 걸어서 이때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매도가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이 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이사 갈 곳도 막막해진다. 대출도 선착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사들의 대출 죄기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농협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5대 은행들이 신규 주택대출을 한시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우리은행도 이번 달 지점당 월 대출 한도를 5억에서 10억 원으로 제한을 해버렸다. 실수요자 완화 정책 7월에 왜 하셨습니까? 7월에 실수요자 정책 왜 하셨죠? 대출 어차피 안 해줄 건데 왜 하셨습니까?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규제 완화 왜 했죠? 60% 의미 없어요. 대출 재기가 실수요자들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래가 된 다주택자들은 별로 상관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대출이 아예 중단되게 되면은 1월까지도 지금 불가능해요. 2월 이상부터는 대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11월 말까지는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2030은 집값을 상승하는 그 패닉바잉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패닉바잉이라는 말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왜 패닉바잉입니까? 집값을 누가 올려줬는데요? 정부가 올렸잖아요. 정부가 올려서 먼 산 바라보다가 계속 올라가는 집값 보고 패닉이 온 거예요. 정부 정책 왜 이렇게 냈습니까? 이 얘기를 했죠. 9월 26일인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 없다. 실수요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는 집값을 잡을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전세대출, 심지어 청약 집단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조이기에 은행들은 급급하고 받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안타까움에 저도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